예, 제 애플 펜슬이 잠깐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강의를 두 개를 끊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다행스러운 건 이제 앞에 것까지는 전부 다 프리퀀스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프리퀀스 리스폰스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실험적으로 얻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끝이 났죠. 예, 오늘 지금부터는 저기 프리퀀스 리스폰스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험적으로 프리커스 리스폰스를 보통 얻고 나면 여기 그림 요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림 8.2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쿠오 교수님이 쓴 책에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쿠오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 책 가져오면 실험적으로 얻은 거예요. 실험적으로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쭉 데이터 얻었더니 이 크기 비율, 인풋과 아웃풋 비율이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고, 페이즈는 이런 식으로 레깅할 때 느려지더라,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 프리퀀시 스피드 특징을 결정짓는데, 첫 번째가 레저넌트 픽입니다. 레저넌트 픽. 이게 뭐냐면 특정한 주파수에서 가장 큰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야. 봐봐, 크기가 제일 큰 놈이 언제예요? 이 놈이네요. 이게 레저넌트 픽이네요. 우리 한국말로 공진봉우리 이렇게 하고 표시는 MR 이렇게 합니다. MR. 이게 공진봉우리가 되겠어요. 공진봉우리 정의는 뭐라고? 특정한 주파수에서 그 시스템이 가장 큰 출력을 가질 때 이거를 우리가 공진봉우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 개념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서 우리가 시스템에 유닛 스텝 입력을 넣으면, 단위 계단 입력을 넣었더니 얘가 시스템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갈 때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이거를 맥시멈 오버슛이라고 했죠.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요 크기를 맥시멈 오버슛하고 뭐라 표시했죠? 수학적으로 MP 이렇게 표시했어. MP는 어떻게 얻었지? E2 마이너스 Z 스퀘어분의 Z 파 이렇게 얻어졌죠. 기억나나요? 요 시간을 TP 피크 타임 이렇게 불렀어요. 요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MP랑 MR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연결시키지 마세요. 왜? 얘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한 얘기야. 응? 얘는 뭐에 대한 얘기지? 우리 프리퀀시 리스폰스 뭐만 다뤄? 스테디 스테이트야. 아무 상관없는 전적으로 특성이 다른 두 개의 리스폰스예요. 요 둘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트랜지언트에서 얘가 얼마만큼 최대 값을 갖느냐? 얘는 주파수 응답에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되면 얘가 정상 상태에서 제일 큰 값을 갖느냐, 이 개념이 다른 얘기라고. 둘이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식이 비슷하니까 계속 값을 보여줄 겁니다. 즉 magnitude of the m 오메가의 최대 값을 우리가 공진봉우리 MR이라고 표시하고, MR은 뭐에 상응하냐면 시간 영역에서 계단 응답에 대한 최대 오버슛, 맥시멈 오버슛에 좀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둘 사이에 수학적인 관계는 없다. 시간적인 관계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에서는 MR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좋냐면 1.5 이하가 되는 게 좋아. 이게 어떤 공진이라는 현상이 되게 좀 위험한 현상인데,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비디오에 보면 이렇게 특정한 다리에 바람이 특정한 주파수로 와서 탕탕탕 이렇게 때려주면 그 진폭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게 공진현상이라는 건데, 이 공진현상을 나타내는 그 특정한 주파수의 크기값을 우리가 공진봉우리 MR이라고 합니다. 공진을 일으키는 주파수를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 레조넌트 프리퀀시, 공진 주파수, 그래서 오메가 R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똑같은 개념이죠. 이게 TP랑 유사한 개념으로 오메가 R 공진 주파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역폭, 밴드위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뭐 우리 핸드폰에 밴드위스가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밴드위스의 정의가 뭐냐면 정확하게 크기가 원래 자기 크기, 여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원래 로우 프리퀀시, 아주 낮은 프리퀀시에서 갖는 값을 기준으로, 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70.7% 혹은 루트 2분의 1의 크기를 갖는, 혹은 마이너스 3dB의 크기를 갖는 지점까지의 그런 주파수 영역을 밴드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파수가 0일 때 값에
70.7% 혹은 마이너스 3dB 떨어졌을 때의 주파수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부르고, 이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라이즈 타임이 짧아져요. 빨라져요. 시스템이. 더 높은 주파수 신호들을 쉽게 통과시키는 특성이 있죠. 밴드위스 넓을수록 시스템이 속도가 빠르다. 보시죠. 여기 왜 그러면 루트 2분의 1,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0.707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데시벨로 하면 20 로그 루트 2분의 1 이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거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0의 로그 2죠. 로그 2가 얼마예요? 0.301 아닙니까? 그럼 10하고 곱하기 보시면 마이너스 3.01 데시벨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0.707이고 그거에 사용하는 게 마이너스 3dB다.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먼저 설명해 봤습니다.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할게요. 그 공진 봉우리, 공진 주파수, 대역폭을 얻는 방법을 우리 책에는 좀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되면서 여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부분을 저 수학적으로 끌고 와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준형 2차 시스템에서의 공진 봉우리, 공진 주파수, 대역폭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형 2차 시스템이 아니면 다른 거는 일일이 계산하셔야 돼요. 특정한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개념을 알고 그 개념대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게 2차 시스템이니까 2차 시스템 가지고 주도해 볼게요. 전형적인 2차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요거죠. 많이 보던 겁니다. S제곱 플러스 2Z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N은 내추럴 프리퀀시, 고유중동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타는 댐핑 레이셔 이라고 하죠. 감쇄비라고 하죠. 요거에 먼저 뭘 집어넣느냐? S자리에 J오메가를 넣습니다. 왜? 사실은 복소수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의 기준이 되는 복소수 축을 집어넣어 가지고 경계를 찾아요. 그래서 S자리에다가 J오메가를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불러?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하죠. 얻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J오메가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N은 상수고 제타는 상수지만 오메가는 지금 변수죠. S자리에 J오메가 집어넣은 거고 오메가 N 제곱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실수부와 허수부가 보이네요. 그럼 우리가 크기와 위상으로 갈라볼까요? 먼저 크기만 먼저 해볼게요. 크기 갈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자는 뭐 명확하게 크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모의 크기니까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한 다음에 스퀘어루트 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퀘어루트 취하고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이 되겠어요. 이게 크기네요. 이 전형적인 2차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크기가 되겠어요. 내가 공진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최대 MR.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거의 분모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다. 그죠? 요거 복잡하니까 요 안에를 끄집어내가지고 요거를 G 오메가라고 한 다음에 따로 계산해 볼게요. 그거의 최소값 찾는 걸로. 그럼 이제 공진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G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든 최대든 구하려면 뭘 해야 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그래서 얘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해. 해볼까? 오메가에서 요거 미분하는 거니까 먼저 겉미분합니다. 그럼 2배가 앞으로 쑥 앞으로 가고, 속미분하죠. 여기 2배 했고, 그다음에 속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나제 제곱. 요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낙서를 가능하면 좀 줄이겠습니다. 예. 다시.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겉미분하면 2가 앞으로 쑥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에 속미분하면 요거 2Z 오메가인 튀어나오겠네요. 이렇게. 겉미분, 속미분 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변수로 보는 건 오메가지. 그래서 오메가가 변수고 나머지 다 상수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4오메가를 다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끄집어내고 나머지 가지고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일단은 극한치 중에 여기 최대 최소는 미분값이 0인 것 중에 있는 거니까 먼저 오메가가 0이라는 거랑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n 제곱에 2제타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오메가를 끄집어내면 1 빼기 2제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해보니 여기 세 개의 주파수가 나오는데 0일 때랑 마이너스랑 플러스 나올 텐데 요 주파수일 때 플러스 오메가 n 스퀘어 루트 1 빼기 2제타 제곱이 될 때 그때 요 g 오메가가 최소로 가져요. 최소값을 갖고 이 최소값을 갖는 부분에 갖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하세요. 복잡하지만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확인하시는 걸 그 미분점 주변으로 앞뒤에 기울기 보면 알죠.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바로는 이게 분명히 최소값을 주는 공진 주파수다. 공주가 아니고 공진 주파수. 공진 주파수를 넣었을 때 요거를 여기서 쓱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공진 크기 공진 봉우리가 나오겠네요. 공진 주파수는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죠? 공진 주파수? m 오메가를 먼저 구하시고, 즉 gj 오메가의 크기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오메가 그거에 최대값을 주는 오메가를 찾으면 되겠어요. 지금 찾았죠? 이거 여기까지 찾은 거야. 공진 주파수 명확해. 오메가 n에 2제타 오메가 스퀘어 루트 1 빼기 2제타 제곱이야. 봐. 이따가 좀 일단 먼저 비교는 이따가 좀 합시다. 보시죠. 공진 봉우리 이건 어떻게 얻어져 그러면?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r을 집어넣으라고. 정리해. 저 다소 복잡하지만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돼. 이거 집어넣고 정리를 막 하면 오메가 n 제곱이 위아래로 딱 사라져. 왜냐면 여기 오메가 n 4승이 나오고 오메가 n 제곱이 나와서 없어지고 여기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4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래서 2 끄집어내고 보니까 제타도 제곱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1 오버 2제타 스퀘어 루트 1 빼기 제타 제곱 이렇게 공진 봉우리 값이 제타만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2차 시스템의 경우에는 공진 봉우리는 뭐에만 함수야? 댐핑 레이쇼만의 함수, 오메가 n의 함수가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NP랑 유사한 특성이죠. NP도 즉 천응답에서의 NP도 제타만의 함수였죠. 굉장히 유사해요. 제타가 크면 클수록 공진 봉우리가 작아진다 이 얘기네. 또 오메가 r은 뭐의 함수야? 두 개의 함수야. 오메가 n의 함수이기도 하고 제타의 함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빠른 오메가 n이 커지면 당연히 오메가 r도 커지지만 댐핑이 커지면 오메가 n은 작아지더라.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두 식은 외우셔야 돼요. 오메가 r하고 외우지 못한다면 외우지 못하실 것 같으면 유도하는 과정이라도 외우고 계셔야 되겠어요. 두 식 되게 중요합니다. 제타가 보세요. 언제까지만 공진이 있겠어 보니까 이 안의 값이 적어도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 따져보니까 제타가 0하고 루트 2분의 1 사이야. 0.707. 즉 0.707보다 큰 댐핑 레이쇼를 가지면 공진이 없습니다. 0.707보다 작은 댐핑을 가질 때만 공진이 존재하더라. 즉 제타가 0.7보다 커? 그러면 MR은 1이야. 응? 다시 말하면 공진이 없어 이 소리야. 이걸 좀 비교해 볼게. 시간 영역에서 단위 계산 입력에 대한 응답에서의 최대 오버슛 MP 그걸 가져오는 주파수를 뭐라고 불렀죠? 오메가 D 감쇄 고유 진동수 이렇게 불렀잖아요. Damped Natural Frequency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식 기억나시나요? 이 MP는 내가 방금 써줬네요. 오메가 D는 감쇄 고유 진동수는 어떻게 했어요? 오메가 N의 1 빼기 2 제타 제곱이었죠. 1 빼기 제타 제곱이었죠. 이 식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유사하지만 보세요. MR하고 MP는 둘 다 뭐에만 함수야? 제타만의 함수다. 오메가 R과 오메가 D는 어때? 어느 게 커? 오메가 D가 커요. 더 많이 뺐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R보다 오메가 D가 커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 여기 오메가 N보다 오메가 N이 작고 오메가 D가 작고 오메가 D보다 오메가 N이 작아요. 이 관계가 성립하더라.
즉 공진이나 어떤 현상이 막 떨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러면 걔는 내추럴 프리퀀시보다 더 작은 거야. 또 감쇄 고유진동수보다 더 작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요 둘 사이에는 어때? 아무 관계가 없지. 얘는 왜? 밑에 거는 트랜지언트, 천이응답, 과도응답에 대한 얘기고 얘는 정상 상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상관없고 의미적으로 상관없지만 결론적으로 수식이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런 특성이 있죠. 우리가 공진 주파수, 공진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역폭, 밴드위스. 밴드위스 정의가 뭐였어요? 요 크기가 얼마가 되는 주파수? 루트 2분의 1, 70.7% 혹은 마이너스 3dB 다 같은 말이야. 요거죠. 요걸 풀어야 되겠네. 루트 2분의 1하고 크기 같아지는 오메가 BW, 밴드위스. 요걸 구하는 거네. 2차 시스템에 더 볼까?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밴드위스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되는 뭘 구해? 오메가 밴드위스. 요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신 다음에 제곱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두 번만 계산하시면 돼. 이렇게 곱하시고 제곱하신 다음에 요 식에 대해서 푸셔야 돼. 풀면 정확하게 이걸 제가 풀어봤어요. 이 식이 나옵니다. 혹시 해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 주 화요일날 문의 주시면 같이 한번 풀어보자. 다소 지저분하지만 과정이 결코 복잡하지 않으니 한 번씩 해보세요. 제타하고 오메가 n의 함수네. 이거 뭐 말하기 힘들어. 제타가 커지면 오메가 밴드위스가 작아질 거다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네. 역시 오메가 n이 커면 밴드위스는 뭐 더 같이 작아지거나 크거나 따라가겠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2차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히 밴드위스, 공진봉우리, 공진주파수 세 가지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 절차들이 만약에 1차 시스템이나 3차 시스템에 이렇게 주어지면 똑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이 정리인데 2차 시스템의 시간 영역 응답과 즉 3장 4장에 배운 거 MP, MR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배운 주파수 응답 영역 특성 사이 즉 MR, 오메가 R, 오메가 밴드위스 같은 거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들이 성립하는데 첫째 MR 즉 공진 봉우리는 제타에만 의존하더라. 제타가 증가하면 MR은 감소한다. 이 식이네.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이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 최대 오버슈트 역시 제타에만 의존하더라. 어떤 식이에요? 이 식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제타가 커지면 MP가 작아지죠. 제타가 0.707 즉 루트 2분의 1보다 크면 공진은 없어. MR은 1이야. 그때 공진 주파수도 없어요. 0, 그냥 0이에요. 시간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제타가 1보다 커야 최대 오버슈트가 없어지죠. 그죠? 왜? 얘 때문에. 그죠? 요 식이니까 제타가 1보다 커야지 요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존재해서 최대 오버슈트 가져오는 프리퀀시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역폭은 어땠어요? 대역폭은 뭐에 직접 비례? 오메가 n에 직접 비례하고 하지고 고정된 오메가 n에 대한 대역폭은 제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즉 일반적으로 얘가 커지면 제타가 커지면 밴드위스는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오메가 밴드위스라는 것 이것도 사실 주파수 영역이냐 이거 상승 시간 tr 이거 기억나? 제타 오메가 n보다 얼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3.3가 자 기억이 안 나네요. 1.8이었죠. 1.8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오래돼서 근데 이건 어떤 관계가 죠? 얘가 오메가 밴드위스가 커? 그럼 상승 시간은 작아져. 다시 말하면 빨리 올라간다. 이 소리야. 그래서 대역폭과 상승 시간은 서로 반비례하더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천천히 했어요. 더 갖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의 아니게 갈라진 두 개의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의견 주세요. 참고로 다음 주 강의가 이제 보대 플랫 그리는 건데 요거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 대표적인 예죠. 요거를 제 계획상으로는 주말에 먼저 올려드리고 또 의견을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강의를 좀 가능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없어. 잘 읽어보시고 책도 보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게요.